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문화의 특성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보편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성, 또 다양성, 또 발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화의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보는데요. 먼저 보편성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모든 시대나 어느 사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인 요소. 특수성이라는 것은 보편하고 좀 다르겠죠. 보편은 전체적인 것이고 특수는 특수한 제한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즉 어떤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독특하게 형성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산 높은데 우리가 페루에 가면 잉카 문명 가운데 그 마추픽추 문화가 있잖아요. 마추픽추 문화. 산 높은 데서 피해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신앙 생활도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환경과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세 번째 또 문화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보편성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각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중국 사람의 문화, 한국 사람의 문화, 또 뭐 에스키모의 문화 이런 식으로 그런 문화적인 그러니까 특수하면서도 다양한 개성이 있고 또 국가와 민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성이라는 것은 문화라는 것은 늘 조금씩 이렇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또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또 기술이 자꾸 느는 거죠. 이렇게 나무를 자르다가 또 쇠로 만들고 또 쇠도 녹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알루미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과 이런 그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 첨가되기 때문에 문화도 이제 앞서가는 문화도 뭐 앞선다기보다는 문화도 소위 말해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한다. 그런데 그 발전이라는 것이 좀 애매하죠. 무조건 문화는 이렇게 점점 좋은 곳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그림도 이렇게 사람이라면 중국 사람들은 그걸 인인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또 이런 그 알파벳 문자라든지 이런 히브리어에서 또 그릭으로 그릭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독일어 또 영어 이렇게 알파벳이 바뀌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죠. 편리하게도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화의 이제 여기 그 웨버에 나오는 웨버가 말하는 문화 특징은 그 이제 교재죠. 여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하나의 나무죠. 그러니까 나무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이죠. 그러나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제가 이렇게 하나 포인트로 쓰고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의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 대립에서 극복으로 이제 표현이 조금 약간 좀 자연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을 이용해 가지고 인간의 편리한 인간의 삶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문화죠. 그래서 뭐 동물이 뛰어다니는 것은 문화가 아니지만 동물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서 구경하면 그 문화가 되는 거죠. 그거는 동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을 이렇게 농작하고 개간하고 또 애완견을 우리가 또 이렇게 하는 애완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새롭게 형태가 바뀌고 또 어떤 모습이 바뀌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거죠. 자연 그대로는 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문화도 하나의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인간의 삶 속에 폭력, 탐욕, 전쟁 이런 이제 부정적인
문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많이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땅 전쟁, 또 농작물도 많이 가지려는 것, 또 그런 어떤 폭력적인 거, 강제적으로 뺏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문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질서와 관련돼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질서에 따라서 행동하자는 거죠. 근데 이제 자연이 없으면 문화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잘 이용해서 그걸 경작하고 변형하는데 이거를 파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자연을 잘 이용해야지 난개발하고 자연을 막 정복한다. 이런 의식으로 자연을 파괴하면 결국 잘못된 질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화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립적인 문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기독교 문화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안 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문화를 봐야 한다. 또 그런 문화적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화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문화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지요. 자,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가? 접근 방법입니다. 좀 더 학문적인 것인데요. 이제 이 레슬리 알빈이라는 사람, 또 이런 화이트라는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 상당히 이제 진화론적인 방법이죠. 그걸 우리가 문화 진화론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문화를 어떤 형태와 모양으로 보는 견해죠. 어떤 패턴이 있느냐. 자, 그러면 첫째, 문화의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의 특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의 특성이라는 건 뭐니까 무슨 군사, 칼, 또 뭐 섬유 제품 뭐 만드는 거, 그다음에 신앙적인 거, 이런 윤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주제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군사, 전쟁, 이건 옷에 관한 문화, 종교에 관한 이렇게 주제적인 특성에 따라서 문화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역에 따른 접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인디언들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많이 이렇게 말 타고 다니기도 하고 동굴에도 살고 또 옥수수 같은 것도 뿌려서 먹고 감자도 하고 이런 인디언이라는 그런 특수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다는 거죠. 뭐 텐트를 친다든지 뭐 북을 친다든지 북을 치고 춤을 춘다든지 이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역은 뭐 바다가 가깝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사냥하고 바다 짐승을 사냥하는 문화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물고기가 잘 안 잡히면 거기에 뭐 소위 말해서 심청이도 빠뜨리고 또 뭐 이런 제사도 지내고 그런 형태의 문화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제 소를 가지고 우리가 밭농사를 짓는 거 아시아권에서는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를 이용하는 문화 또 이제 쌀을 갖다가 담아서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니까 흙을 구워서 하는 도자기 문화 이게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시아권 같은 데서 쌀을 주식으로 먹는 그런 문화 예를 들면 농촌 문화 이런 유형에 따라서 연구하는 문화를 연구하고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제도적인 구조와 기능으로 이제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이죠. 제도적인 그런 구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 조직, 또 경제 체제, 교육, 종교 신앙, 관습. 이건 상당히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첫째 사회 조직에서 문화를 연구하는 거죠. 사회 조직은 구조가 있고 또 사회가 움직이는 기능이 있죠. 첫 번째로 구조는 뭡니까? 이 단순한 속에서 복잡하게 전문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 사회라는 것이 점점점 디지털 문화, AI 점점 전문화되는 건 문화가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도자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통합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사회적인 모든 것을 통합해야지 자기는 엔지니어다 해서 공장만 발전시키면 안 되잖아요. 또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과학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직 사회 속에서 그런 통합적인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문화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에서 사제나 주술, 무당 이런 사람들도 다 사회 조직 속에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가면은 주술사들이 병이 아프다 그러면은 닭을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닭을 죽이면서 피를 갖다 뿌려주고 이제 주문을 외우면서 병을 고치거든요. 그게 이제 가능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많죠. 그런 주술이라든지 또 이런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의 문화 속에 종교와 결합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하나의 사회 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조직 속에서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기능적으로 하는 거는 군대,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역할을 하는 거죠. 군대의 기능은 뭐야? 전쟁이죠. 교회의 기능은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는 것. 이걸 이제 연구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문화를 보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즘 경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났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그 바이러스. 그거는 바로 그거죠. 경제적인 거와 관계가 되는 거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또 많은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그런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은 교육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교육에 관한 그런 관점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종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 속에서 그런 구조와 기능, 종교의 기능이 뭐냐? 사람을 고쳐주는 거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 종교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관습과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과 법.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는 이런 제도가 있죠. 관습. 이렇게 하는 어른한테는 인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죠? 뭐 악수를 하는 습관이라든지 어디 장례식에 갈 때는 검정 옷을 입고 간다든지 검정 넥타이 한다든지 그게 다 뭐예요? 관습이다 이거죠. 법은 뭐예요? 법은 이거는 처벌이 있는 거죠. 이거는 must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습과 법도 하나의 우리 문화적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도적인 구조, 제도 속에 이런 구조와 제도 속에 이런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연구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이제 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리차드 니버는 문화의 그런 유형 혹은 뭐 모델이라 그럴까 그걸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델을 이제 라이놀드 니버의 동생이 리차드 니버예요. 유명한 형제입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더 유명하고 동생 이 리차드 니버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니버가 리차드 니버가 쓴 이 문화 유형 5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문화는 대립적인 문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문화를 봤는데 그리스도는 문화와 대립을 했다. 그리스도는 문화에 속했다.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그리스도는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는 문화와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를 이제 함께 이제 공존하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변혁을 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문화를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변혁해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리차드 니버가 주장하는 건데 요 굉장히 5가지의 모델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모델이라는 말이 뭐냐? 모델 하나의 이제 그 측정 혹은 기준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라틴어 모두스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을 측정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 바로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뭐냐,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하나의 모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모델을 니버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 때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건데 대립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컬처라는 것은 세상적인 문화죠. 세상적인 문화. 기독교 문화가 아니죠. 그 니버는 스페링이 틀렸네요.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는 문화와 문화에 반대했다. 문화를 회피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원수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문화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립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또 한 그룹에서는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문화와 기독교를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 속에 그리스도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동일시 모델이죠. 문화 중심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기독교와 서구 문화를 동일시한다든지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서구 문명의 그냥 헬라, 로마 문화의 합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모델은 문화와 기독교의 종합적인 건데, 그건 뭐냐면, 이제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가 왕이다. 문화는 교회에 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리스도 우월주의, 문화는 저속하다. 이렇게 이제 이원론 쪽으로 보는 이런 또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견해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역설적인 관계라고 보는데 조금 이제 설명이 쉽지가 않지만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이제 역설적으로 보는 거야. 파라독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죠. 결국 세상의 문화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통치자들, 세상의 그런 군주를 통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어 가는데, 우리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는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문화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도 일반 은총에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른 쪽으로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처벌을 하잖아요. 법을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는 우리 기독교 문화와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긴장감이 있으면서 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이게 이제 두 왕국 사상, 루터의 두 왕국 사상에서 나온 건데, 대립과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상호 영향을 주면서 두 개가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다. 그렇게 문화를 한쪽이 독점하고 한쪽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상호 영향을 주면서 한 목표를 향하여 문화적 활동을 해간다. 이게 이제 역설주의적인 문화관입니다. 루터의 견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싸그리 다 바꿔버리고 부패된 문화를 변혁하는 트랜스포머다. 변혁이다. 우리 개인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된다. 좀 더 레디컬한 그런 칼빈이나 루터가 주장했죠. 그래서 이런 변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바로 칼빈주의라든지 또 어거스틴도 그렇게 봤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좀 반복해서 이걸 설명하면 이제 학자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문화와 맞섰다는 거예요. 문화를 좀 이제 멀리했다는 거죠. 왜요? 막 박해를 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이해를 못해서 박해하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그다음 또 영지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영지주의자는 영적인 것만 주장하잖아요. 지식을 주장하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주장하니까 물질이라든지 세상은 악하고 나쁘다. 영혼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도 피해야 되고 영주주의들과 싸움도 해야 되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런 문화와 철학을 이제 멀리 떠났다. 그래서 터툴리아누스 혹은 터툴리안도 바로 철학적인 거와 상당히 이제 이별을 하고 철학이 많던 아테네가 기독교의 그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세속의 문화 철학을 이제 이렇게 맞서고 저항하는 그런 거 있죠. 제세례파도 마찬가지죠. 제세례파도 이렇게 세속 군주와 맞서고 싸우고 전쟁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왕들은 다 나쁘다. 농민들 위주로 우리는 비폭력적이고 우리는 종말론적이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상의 문화, 일반 은총 문화를 좀 멀리하고 맞서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퀘이커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퀘이커들 또 미국에 가면 아미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동차도 안 타고 TV도 안 보고 그런 세상의 문화를 거부를 많이 하죠. 이런 퀘이커들, 아미시 피플들은. 자, 그래서 세속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겁니다. 뭐 군대도 안 가겠죠.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초기 기독교, 뭐 제세례파, 뭐 아미시, 퀘이커들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좀 싫어하는 거죠. 뭐 TV도 안 보고 전기도 안 쓰고 그런 거죠. 전쟁도 안 하고 좋은 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있어요. 아주 문화에 풍당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화에 이제 푹 들어가서 문화를 즐기면서 문화에 빠진 사람들, 그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어느 특정 문화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로마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같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돼서 유럽이 다 개신교가 됐다. 그러니까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는 문화들은 다 기독교 문화다. 이렇게 그런 어떤 기계적이고 또 그런 외형적인 거에 의해서 문화를 이제 기독교 문화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그 문화 속에 함몰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복음주의자가 많은 것은 바로 뭐예요? 그런 자기 의존적인 인본주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식 복음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문화를 동일시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미국 문화는 기독교 문화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에는 초월 문화, 위에 있는 문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가 문화와 함께 동등으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같다. 그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이 세상의 자본주의에 함몰되는 거죠. 열심히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본을 많이 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기독교 문화를 잘 만들어낸다. 그게 이제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적 견해죠. 거기에 대해서 문화를 초월한 그리스도란 건 뭐냐면 이건 제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문화를 초월해서 문화 위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상당히 좀 주권적인 것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방향보다는 수직적인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의 어떤 통치적인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다 세상의 문화를 관장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문화죠. 그걸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따라와야 된다. 그건 잘못된 문화죠. 황제는 대관식 왕이 될 때, 황제가 될 때 바로 교황이 그 왕관을 씌워주니까 결국 뭐예요? 세상의 군주는 교황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높다. 이런 문화를 주장하는 건 문화를 초월한 그리스도 이런 모델이라는 거죠. 이게 로마 카톨릭이죠. 자, 이제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의 그런 두 왕국 교류에서 나타나는 거죠. 상당히 이제 함께 이렇게 서로 상호 긴장 속에서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문화가 상호 긴장감 속에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그걸 문화적으로 이끌어가고 교회와 기독교는 성직자들과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문화가 형성되는 이 두 개가 배치되지 않고 다르지 않고 서로 양립하고 서로 상호 보완되면서 서로 긴장감을 주면서 끝까지 이렇게 문화를 형성해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역설적 그런 문화관입니다. 역설적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변혁적인 문화다. 그래서 이제 리차드 니버는 문화를 이렇게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잘못된 문화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변혁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리차드 니버의 변혁적 문화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그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요 밑에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번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설명을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쉽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리 모델, 동일시 모델, 변역적 모델,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기독교 문화가 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